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 2분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한 일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세계 증시에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약했던 친구들, 대표적으로 중국 증시 오늘 급등했고요. 한동안 많이 오르던 일본 증시 좀 하락 마감했고요. 뭐 이런 식의 모습. 미국 증시는 뭐 대장이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어제 좀 주춤했던 유럽 증시는 지금 이제 또 오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서로 이렇게 키 높이가 서로 키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맞춰가면서 차분하게 일단 세계 증시 자체는 우상향하면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넷플릭스 실적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증시는 넷플릭스 실적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는, 명백히 벗어나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세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로 인한 넷플릭스의 좋은 실적이 금융시장에 지금 굉장히 큰 호재로서 어떤 좀 차분하고 좀 조용하던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이제 지금 5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의미는 없는데요. 미국 증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시간 외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금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죠? 채권 선물이 올라가는 거니까 금리 떨어지는 거죠. 또 그리고 달러도 굉장히 약한 모습,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구리 가격 이런 것들 보세요. 오늘 중국이 올라서 구리가 올랐는지, 구리가 올라서 중국이 올랐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구리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위험 선호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조용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또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변동성이 이제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할 거냐라는 걸 좀 잘 보면 되겠죠.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고 뭐 꼭 하락하라는 법도 없고 꼭 상승하라는 법도 없고,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 실적을 계기로 해서 좀 시장이 활력을 되찾았다, 변동성이 조금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일단 그 영향 받겠죠. 분명히 상승 출발할 겁니다. 넷플릭스가 좋았으니까 일단은 주요 증시들은 일단 주요 지수들은 상승 출발 예정. 상승해서 뭐 더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은 웬만하면 뭐 상승한 뒤에 계속해서 또 뭐 상승을 이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승 출발한 뒤에도요. 지금 워낙 시장이 강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사실 이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상승 탄력이 사실 이런 신고가 랠리임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좀 탄력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잘 못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스닥과 S&P 좀 비교적 한 2거래일 동안 비리비리하던 이 양대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금 증시가 어떤 꼬리에 해당하긴 하는데, 평상시 금융시장의 꼬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얘네가 워낙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워낙 존재감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달러가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때입니다. 그런 점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뭐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제가 봐도 이 개장한 뒤에도, 미국 증시 개장한 뒤에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급등세 뭐 이런 걸 이어나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일단 보자고요. 어떻게 될란지는요. 네,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본장이 어떻게 될지는요.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출발을 해버리면 오히려 장 시작하고 나서 쭉 빠지는 뭐 음봉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장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오늘 밤에도 좀 위주로 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캐나다의 금리 결정이 있긴 있는데, 뭐 채권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주식 시장에는 아마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지금 넷플릭스 실적에 딱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움직일 것 같고, 그죠? 오늘 밤에 그래서 넷플릭스 실적 잘 보시면 된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 게 또 재미있는 이벤트죠. 그죠? 그래서 내일 미국 증시 마감과 상관없이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든 간에 또 테슬라 실적 때문에 또 시장이 한번 들썩들썩 할 수 있다. 어디로 작용될지는 저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웬만큼 안 좋게 나오는 것만 아니면 또 아마 올라가겠지. 테슬라 실적을 어떤 핑계로 삼아서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는 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 고민들 우리 좀 잘 해봐야 될 아직 뭐 그런 시점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하여튼 분명히 지금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역배팅을 하실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좀 기다려 보시고, 더군다나 지금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고점을 충분히 확인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공격적인 하방 진입 전략 그런 걸 좀 전략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방 진입 생각 자체가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하시고 싶으시다면 어쨌든 충분히 좀 기다리는, 충분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달러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달러는 어젯밤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 또 다시 되돌리고 있어가지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달러가 보시다시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대략적으로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젯밤 상승을 하면서 나 이제 더 위로 올라갈 거야 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간 조정 끝내고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상승 목표치가 요렇게 해서 한번 충족됐다가 여기서 한번 조정 줬으니까 또 이제 여기서 또 신나게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일단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렇게 만약 되돌리면, 이러면 좀 곤란해지죠. 오늘 만약에 이렇게 되돌려 버리면은 전일 상승이 속임수로 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기간 조정 혹은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게 5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긴 한데, 오늘은 달러는 반드시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 상승해주는 게 딱 적당한 날입니다. 오늘 타이밍 놓치면은 달러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넷플릭스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달러가 이렇게 조금 좀 약세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그거의 영향 때문에 달러가 전일 상승을 다 지금 되돌리고 있지 않냐 싶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좀 중요할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 밤은 상승하고 싶으면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좀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것들 좀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위안화 보시면은 오늘까지 뭐 계속해서 강세. 어젯밤 달러 강세였는데 그거를 씹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중요한 지지선 붕괴됐고요. 다시 박스권 안으로 갇혔습니다. 답답해졌어요. 이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아마 저점도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요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중요한 지지선을 깼단 말이죠. 중요한 지지선 여기에요. 중요한 지지선을 왕창 깨서 다시 박스권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혼조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까지 내려온 이상 다시 한번 여기 어딘가에서 어떤 저점을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저점을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인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승 탄력은 둔화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좀 당분간 또 답답한 구간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정도. 이런 점들은 중국 증시에 또 오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 생각에 증시가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좀 보자면은 상해 종합인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난 2거래일 동안 이 급락 폭락했던 거를 다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됐냐면, 물론 완전히 되돌린 건 아닌데 이 정도면 거의 다 되돌렸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 아래로는 지금 이 자리 중요한 이 장대 양봉,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 장대 양봉을 붕괴시켰던 급락이 나왔던 게 1월 22일이죠. 이날의 급락을 지금 언더슈팅으로 지금 거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 한 착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더슈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직 돌파 한 착 하진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다 극복을 했습니다. 이 음봉을. 그래서 이 음봉은, 이날의 급락 폭락은 약간 어떤 어떤 아랫꼬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뭐 주봉이나 월봉 상승 아랫꼬리를 만들기 위한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이 자리 돌파 한 착 한 것은 아니라서 도장은 못 찍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그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조금씩은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뭐 확실하게 뭐 이야기는 아직 아직까지 뭐 거래량까지 뭐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데, 일단은 그 전환의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특별한 이슈만 없으면, 지금 특별히 중국이 금융위기로 가거나 뭐 어떤 뭐 미국에서 뭐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지금 여기 어디 가격대는 사실 의미 있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긴 해요. 그리고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이런 급등은 이런 반등은 어떤 매수의 근거로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물론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나 일단 이런 양봉들은 어떤 매수의 근거로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제 중국의 증시부양책이 나왔잖아요. 그 증시부양책의 효과가 속임수를 주기 위해 하루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제 생각엔 그 부양책은 그래도 좀 크긴 컸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어제 반응이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이게 맞나 의아하긴 했는데, 결국 오늘 하루 지나서 이렇게 살짝 변칙을 주면서 오늘 그 어떤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본격적으로 반영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그건 아닐 수도 있죠. 뭐 넷플릭스 실적의 영향이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엔 중국 증시의 오늘 중화권 증시의 이런 급등, 이런 되돌림은, 이런 급락 되돌림은 결과적으로 저기 중국 부양책의 영향을 뒤늦게 받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급락했던 거, 이 음봉만 극복한다면 급속히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미국 증시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분위기는 좋단 말이에요. 미국 경기 침체도 없을 것 같고, 금리 인하도 할 것 같고,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충분히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우리 반드시 하긴 해야 됩니다. 요까지 일단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가 제일 무서운 때다. 사실 지금이 그래서 이 세계 증시가 크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크게 나빠지는 어떤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중국 증시도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잘못되면은 와장창창창창이다. 왜냐하면 이런 음봉들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음봉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 바닥을 여기서 못 잡았다, 여기가 단기 바닥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끝이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조금 하락했더라고요. 그죠? 일본 증시는 조금 하락했다. 아직까지는 이건 가벼운 눌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네,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부담스러운 점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면 거래량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이 음봉하고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씩은 좀 늘어나고 있죠.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점인데, 당장 이런 걸 보고 하방 진입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하여튼 지금 하방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정도는 그냥 가벼운 상승 중 눌림, 잘 올라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렇게 나온 음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진입을 해보겠다,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분명히 근거는 근거인데요. 일단은 좀 추가적인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렸죠. 지금 세계 증시 워낙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을 생각하는 건 좀 굉장히 평소보다 보수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다리 많이 두드려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잘 올라가고 있다. 아직까지는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아직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야기를 쭉 드려봤습니다. 유럽 증시 조금 전에 개장했죠. 전일 하락을 완전히 다 되돌리면서 갭상승 출발해서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예, 역시나 그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거의 뭐 박스권 상단까지 일단 목표치 열어놓고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로 일단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 2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어떤 이런 저항들을 한 번에 지금 강력한 매수세로 돌파한 척하면서 넘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제법 많이 유럽 증시도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넷플릭스 뭐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지만 그래도 강하다고요. 위험관리, 하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험관리 철저히 잘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 봤죠? 금리 말씀드렸죠. 그죠? 금리. 10년 금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금리가 어제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진 못했다. 오늘 만약 금리가 이렇게 다시 여기서 되돌리면, 금리가 여기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락 목표치 뭐 최소 뭐 여기 혹은 뭐 최소 이 정도까지는 하락 목표치가 여기까지는 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5시 17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일단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마감이 되면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아직 마감된 게 아니죠. 이제 한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건 주식시장의 넷플릭스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봤고요. 한국 증시가 오늘 조금 좀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야, 이런 반응이 맞나 싶긴 했어요. 한국 증시는 뭐 나홀로 약세더라고요. 넷플릭스고 뭐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아, 나는 뭐 그냥 독자적인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보시면은 코스피부터 좀 볼까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겨우 급락폭락을 막은 그 정도예요. 보니까 겨우 급락폭락만 면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훅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코스피, 코스닥도 아래 꼬리 달고 그냥 올라왔죠. 이런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괜히 외부에서 훈풍이 불어와가지고 괜히 외부에서 호재가 나와가지고 시장 분위기만 어수선하게 떠 있으면은 그러면 차라리 급락폭락이 나오는 게 이렇게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내거나 방향 전환하는 데는 더 유리한데 어설프게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이래 버리면은 오히려 하락의 목표치만 더 길게 늘어나는 하락 에너지만 누적되는 그런 좀 골 때리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뭐 세계 증시하고 별 상관이 없이 지금 그렇게 일단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자체적인 그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죠? 말씀드렸죠. 콜옵션 다이어트의 관점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콜옵션이 지난번에 연초에 너무 많이 랠리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그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것이 지금 코스피의 가장 큰 주요 움직임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으로 시장을 해석해도 그다지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인데 오늘이 조금 중요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항 선물 336점 얼마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전일 양봉을 거의 다 되돌렸다라는 거는 비교적 강한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전일 양봉을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니죠. 붕괴시켰다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좋고 이래가지고 어떤 대기 매수세가 여전히 있긴 있다. 요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저항을 오늘 넘어가고 싶었으면 오늘 넘어가는 게 사실 가장 좋았는데 근데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고 넷플릭스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갔기 때문에 저항 누적. 말씀드렸죠? 여기 17일 날 나왔던 음봉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제 시장의 위기가 조금씩 드리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근데 뭐라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는 어떤 지난 단기적인 하락의 여파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됐던 이런 어떤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젯밤에 오늘 저항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선물 336의 저항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강력한 매도세는 아니었죠. 그죠? 완전 센 건 아니었어요. 전일 양봉을 일단 지켜는 줬으니까. 전일 양봉을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적당히 지켜줬습니다. 그래도 만만치 않은 매도세가 등장을 하긴 했는데, 그죠? 완전히 강력했던 건 아닌 게,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냐. 상승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요즘에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오늘은 하락하니까 오히려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여전히 상승하겠다는 힘도 좀 만만치 않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혼조한 구간 안에 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하락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올라줘야 되는 날에 하락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아직은 좀 위험. 만약 주식을 매수하고 코스피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 336이 넘어가면은 차라리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336.5 정도, 이 17일 날 음봉을 완전히 졸업하면은 이 음봉을 극복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아직 이 음봉 극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매도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 좀 더 하락 압력이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더 있다. 일단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실 분들은 가능하다. 그죠? 오늘 나온 이런 음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실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저렇게 되면서 콜옵션들의 모습이 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풋옵션이 의미 있게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선물이 쭉 반등을 하면서 이 풋옵션들의 지지력이 좀 제대로 풋옵션들의 힘이 조금 좀 상했습니다.
오늘 완벽히 전일 음봉을 극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풋옵션 상승의 힘이 조금 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풋옵션이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선물 아래 꼴이 달린 것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본격적으로 급락폭락한다 그런 이야기는 좀 하긴 어렵고, 하여튼 분명히 저항 확인한 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풋옵션들이 버티고 있는 점, 당장 풋옵션들이 막 랠리를 하고 그럴 때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래도 약간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 시장이. 오늘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요. 중간에 한 번씩 푹푹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풋옵션 여전히 좀 끼가 살아있고 콜옵션 죽어가는 이런 명확한 분위기. 근데 콜이 죽으면서 풋이 같이 죽는 양매 도장이 아니고, 콜이 죽으면서 지금 풋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조금 좀 강력한 하락을 하면서 이 콜이 죽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코스피의 미래가 좀 어두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콜옵션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어제 양봉 나왔는데 이 양봉 붕괴시키면서 힘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콜은 이 정도 분위기면 내일 만약 지수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줄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콜은 지금 현재 쌍바닥 만들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쌍바닥 못 만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그냥 잘 빠지고 있어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보시면 분명히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강해요. 그죠? 코스닥 소형주 지수들은 0.23% 빠졌고 코스닥 150 지수는 0.68% 빠졌으니까 여전히 대형주가 약하구나. 2차전지 에코프로 친구들이 또 약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코스닥 보시면 오늘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540 종목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 힘이 좀 있긴 있다. 확실히 넷플릭스 실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위기들이 좀 있어서 중소형주들이나 어떤 중소형주들이 좀 힘을 좀 쓰고 있어서 시장이 완전 패닉으로 가지는 않는 듯한 일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서 와장창창창 빠져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것인가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모습으로 봐서는 한국 증시는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힘이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번에 이런 어떤 하락 파동이 연장이 되면서 좀 생각보다 큰 하락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죠?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가 강한데 그건 미국 증시인 거고, 한국은 분명히 아예 이야기가 다르다. 자체적인 그런 투기적인 이유만으로도 이런 한국 증시 설명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다 봤고요. 환율은 좀 주춤하네요. 그죠? 어딘가 저항이 분명히 무겁긴 한가 봅니다. 37원, 38원 자리에 저항을 확인했네요. 그렇다면 지금 40원 돌파 한착에 대한 속도는 40원 돌파 한착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힘 자체들은 좀 유효한데, 근데 영 힘이 좀 약해요. 그죠? 오늘도 보시면 상승했지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아쉬운 모습들 보이니까 1340원을 당장 돌파 안착하기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다 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를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양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다양하게. 근데 분명히 지금 상황은 분명히 지금 상황은 주식시장은 오늘 밤에 차분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면서 이렇게 좀 급하게 오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주식시장이 급하게 오르면 그에 맞춰서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돼 버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는 거 좀 잊지 마시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밤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단기적인 향방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다.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한 3, 4거래를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단기적인 어떤 변곡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근데 분위기상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증시가 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랠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 정도가 듭니다. 국제유가 잘 보시고요. 그죠? 75달러인데 한 80달러까지는 75달러 돌파 한착만 하면 80달러까지는 좀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